김재남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감소했지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참가 접수가 오늘 14일 마감되는데 현재까지 80여 명이 접수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순례단은 사전 답사를 통해 순례 코스를 확정하고 실무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영남 3대 선도량으로 알려진 파괴사 성전압이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가 떠내려와 요사체와 다각시를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예방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거리감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손쉽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국대가 포스트 코로나와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을 공식 출범합니다. 내일 진행될 첫 행사가 동국 발전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김재남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감소했지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김재남 수석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9개월여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는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각계각층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통합과 치유의 역할에 시민사회 수석실의 책임이 클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김재남 수석은 8월 중순부터 다시 확산된 위기 상황에 방역당국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고 국민도 생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불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죠.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4차 추경 편성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생존의 직격탄을 맞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대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추경 편성안을 내고 있는데요. 원행 스님은 국민을 비롯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습니다. 국가문화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국가문화재 지킴이들의 보시를 줘야 되는데 그 탐방객들이 이제 그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급감을 해가지고 입장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합당한 대처를 좀 해주십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3차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 구역 입장료 급감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 사찰 등을 위해 3차 추경 편성까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문화재를 지키는 지킴이들에는 사찰이 직장이고 생계의 수단이라며 국가 보물을 지키고 있는 사찰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급감하자 예치해둔 보수비를 긴급 편성해 인건비와 전기료 등 시설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문을 닫고 법회를 중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종교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는 속에서도 불교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교계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 떠안게 된 어려움은 오롯이 불교계 몫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12.7 법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택 위원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1980년 당시 광주에는 2만 명의 군경이 투입됐고 12.7 법난에는 3만 2천여 명의 군경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7 법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월주 스님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성금과 천도제를 지원하는 등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 5.18 진상규명과 깊이 관계돼 있다며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가해자의 고백 유도와 트라우마 치유 등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참가 접수가 오는 14일 마감되는데요. 벌써 80여 명이 접수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순례단은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순례 코스를 확정하고 실무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국난 극복과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다음 달 7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 참가자 모집은 오는 14일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미 8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접수해 자비순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례단은 앞서 기획한 순례 코스를 답사하고 어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순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자비순례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 종사가 주석하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낙동강 줄기를 따라 걷다가 문경세제를 넘어 서울 봉은사까지 대장정을 떠납니다. 사전 답사에 보니까 이제 지도나 위성에서 보지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더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한 번 더 가서 또 확인하고 기본적으로는 무난하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비순례는 3주간 매일 20-30km를 걸으며 지역 캠핑장을 거점으로 휴식합니다. 순례단에 대한 공약물보시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매 끼니는 밥차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수행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음식을 적게 먹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순례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한국 불교 출가자와 불자 감소 등을 논의하는 야단법석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적인 문제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1차 순례는 건물 안에서 잤지만은 이제 2차 순례는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야 되는 보행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1차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각오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한국 불교 중흥의 원력을 곳곳에 심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자비순례가 점차 틀을 갖춰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남 3대 선도량으로 알려진 파괴사 성전암이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가 떠내려와 요사체와 다각시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한창인 성전암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남의 3대 선원 중 하나인 파괴사 성전암. 근세 선풍을 드날린 망공선사와 해월선사, 고성선사 등이 참성 전진하고 조계종 종종을 역임한 성철스님, 소홍스님, 해암스님, 법전스님 등이 수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성전암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요사체가 크게 파손되고 많은 양의 토사와 바위가 덮쳤습니다. 스님들이 우방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방에도 있었는데 큰 돌이 그냥 막 부딪혀갖고 저기 지금 부어졌거든요. 2층에 부어졌는데 그게 안 부어졌으면 집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여기 스님 한 분이 죽는다고 나와라 막 그렇게 해갖고 강한 바람으로 소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경내 바닥에 20cm 크기의 구멍이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토사와 큰 바위가 내려왔고 성인 남성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 석축과 담장은 태풍이 핥히고 지나가면서 파손됐습니다.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체와 차를 마시는 다각시를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은 성전함엔 봉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불심으로 여기 손님들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한결같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빨리 이 수해가 복구돼서 또 정진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절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무릎까지 찼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겁이 났었고 두려웠고 그 와중에 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감사함에 저도 열심히 봉사하고 싶었고 스님들이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전함은 1695년 숙종 때 중창에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함은 전통 사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청에선 피해 복구 예산을 잡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이제 시청에 문화재에 대한 데 연락을 하니까 그 문화재에서도 여기 문화재 가치가 없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도립공원에 이제 대한 산림과에서도 어저께 왔었는데 큰 돈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마시소.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성전함이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선원 기능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불교계는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각박한 사회 속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빈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는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000여 명으로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초기 경전에서 여러 자살 사례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 부처님이 판단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 몸이 받는 것은 모두 업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어도 뛰어넘거나 받아들여야 하며 자기 몸을 해하는 것도 살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자살은 불살생계를 어기는 행위이며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업보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외살리 비구들의 사례는 신체 혐오로 인한 자살이 다른 수행 비구들을 자극해 결국 수십 명의 집단 자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업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뛰어넘든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는 이 약간 수용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 불교에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 천도 자체가 안 돼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특히 불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또 다른 살인 행위이자 업의 연장으로 보는 불교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생명살림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살 예방 전문 교육과 캠페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를 비롯한 국내 종교계가 뜻을 모아 지난 11월 자살 예방 지침서를 출간해 자살 위기자를 돕는 방법, 자살 예방 활동과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자 한 명이 생기면 주변에 그 자살자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6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 분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화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구제하시면 7분을 구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방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 사회적 자살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변의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고통을 나누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0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감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손쉽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교 관련 산업체들과 사찰들이 총망라되며 불교 산업의 현 주소를 실감케 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박람회 참여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국제박람회로서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박람회에 대한 우려감과 외국인들의 방한의 어려움을 이유로 새로운 모델의 박람회를 구상했습니다.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가 가상 전시관과 라이브 커머스, 웹 컨퍼런스, 릴레이 법문 등 새로운 방식의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람회는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직접 사람들이 이제 대면하면서 판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려졌던 건데, 코로나 이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전체를 다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놓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큰 행사는 하나는 전시회, 또 하나는 이 산업과 관련된 컨퍼런스, 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 불자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끌어안음을 주제로 펼쳐지는 명상 컨퍼런스는 세계의 불교 수행자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어 큰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달라이라마, 미얀마 파옥 사야도, 미국 임상심리학자 타라 블랙뿐 아니라 조계총림 방장 현봉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제따나와 선원장 일목스님 등을 섭외해 온라인 명상 컨퍼런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명상을 주제로 해서 행사를 준비한 건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사상적인 내용을 현대인들한테 잘 어필한 내용이 명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의 명상 또는 정신치료 분야의 대가들, 명사들을 모셔서 이 명상 컨퍼런스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서울 곳곳의 웰리스 공간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서울 릴렉스 위크는 올해 명상, 템플스테이, 채식문화, 공방, 숙소 등 5개 분야 80여 개소가 소개됩니다. 또 청년작가 양성지원 프로젝트 BAF 청년작가 공모전도 오는 29일까지 공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포스트 코로나와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을 공식 출범합니다. 내일 진행될 첫 행사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 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국 발전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동국의 미래는 위기 속에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일명 코로나 학번으로 교내는 여전히 한산하지만 온라인 교육 활성화와 교수진들의 기부 문화 확산 등이 이어지며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것. 특히 윤성희 총장은 BTN 뉴스와 라디오 출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인 동국 미래교육 포럼에 관한 비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는 소통과 화합을 근간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사회가 원하는 대학은 유연한 의사체계에서 출발한다며 동국인들이 발휘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국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고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내어서 그 답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보관이고, 앞으로 우리 대학 교육 혁신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교 원흥관에서 개최될 포럼은 외부 인사와 교내 연구진,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출범을 알립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의 교육 변화를 주제로 행사의 포문을 열고, 동국대 웹엑스 온라인 강의 등 교육 플랫폼의 확산 전략과 타 대학의 성공 사례 등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하고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공론회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실험적인 어떤 혁신을 도모하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많이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한 발짝 나아가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성이 중시된 행사는 학기당 한 번씩, 한 해당 최소 2회 이상 개최될 예정인데, 포럼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시기에 맞는 주제와 발표자 선정에 힘을 쏟고 인쇄물이 아닌 태블릿 기기를 제공하며 생산적인 대안은 학교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제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토론자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기획위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바이러스 위기 속 구성원의 집단지성과 대학 혁신의 새로운 목표를 담은 동국 미래교육 포럼, 동국의 또 다른 싱크탱크를 담당할 포럼이 향후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사유하는 불교를 주제로 12번째 붓다 빅퀘스천이 열립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삶이 어떻게 변할지 또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이번 강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광미디어가 주최하고 BTN이 후원하는 붓다 빅퀘스천의 12번째 막이 오릅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사유하는 불교를 주제로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화두에 대해 강연이 펼쳐집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또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떨지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구본권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는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달라지는 것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불변, 미래는 예측 가능한지, 미래 지식의 변화와 지식 정보 사회의 핵심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사실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라는 것이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의 근본적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어 현대과학의 눈으로 본 불교를 주제로 양현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가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는 연기와 공, 중도에 대해 강연합니다. 사유라는 과학과 불교의 공통점, 무상과 무아, 연기, 중도의 과학적 근거, 불교는 왜 과학적이면서 자연에 가까운 철학인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물체 하나를 보면서 서로 다른 시각이 가능하다. 과학은 하나의 대상을 보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거를 기술하는 것이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운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르게 볼 수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스님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무엇을 사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불교의 역할과 미래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의 불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진화 방식, 인공지능의 구조와 불교의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비약적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의 문제를 단지 공학의 영역, 어떤 기술의 영역,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서 이거를 어떤 인류 전체에 대한 문제, 어떤 그런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 붓다 빅퀘스천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문자로 개별 전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1년 정종 포교소에 대해 한국불교가 아닌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종단협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정종은 일본 불교 종파로 한국 불교 종단이 아니며 서울시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단협에 가입하지 않은 종교단체이자 군국주의 찬양과 신사참배 합리화 등 한국 불교계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라고 지적하며 한국 불교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찰에서 모든 법회와 집단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단협은 1년 정종 서울 포교당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법회를 진행해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한국 불교계 노력을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